먼저 책은 도끼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웅현 작가의 책입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회색빛 표지에 세로로 써진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 궁금증을 유발한다. 2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이라 부담 없이 보기에 적당합니다. 자존, 본질, 고전,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의 주제로 각각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 본인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쉽게 풀이되어 있다. 잠시 쉬는 시간, 잠이 나는 시간에 조금씩 보기에 좋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교육은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 정권이 바뀌면 변하는 교육제도, 언제나 나의 자존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다. 각자의 개성보다 엄친아처럼 획일된 사람을 공장처럼 찍어낼 뿐이다. 다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마다 기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기 다른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기회도 다르겠죠. 인생의 정석과 같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죠. 오랜 시간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에 남들과 다르면 틀린 인생 같고요.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문장에서 느끼는 바가 크네요. 저도 남의 눈치를 보며 똑같은 답을 찾아 살아온 것만 같습니다. 전화기의 본질은 궁금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화기가 발전해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고 그 휴대전화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전화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 에브리싱 체인지즈에서 너싱 체인지즈를 보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콘텐츠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전화기의 예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일을 하다 보면 본질을 망각한 채 다른 곳에 더 열중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발전이 없죠. 고전은 시간과 싸워 이겨냈어요. 300년, 500년을 살아남았고 앞으로 더 살아남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모든 것이 시간 앞에 다 풍화되어 버리는 세상 속의 고전 작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저도 고전을 많이 읽어봤지만 어렵기도 하고 흥미도 없고 지루하죠. 항상 나의 독서력의 한계를 느끼며 고전의 참맛을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본질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고전을 열심히 탐독해야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통의 난맥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이 왜 중요할까? 시대가 변했죠.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소통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진 것 같죠. 역지사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또한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 내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 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를 배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담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보왕산매론. 중국 명나라 때 노협이라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에 대해 쓴 글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최선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도, 직업도 차선, 차차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선택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차선에서 최선을 건져내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하며 최고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죠. 더 많은 실패 속에 차선을 선택하는 일이 대부분 아닐까요? 어쩌면 차선이 최선의 선택 아닐까요? 실패와 좌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과 좀 다르면, 다른 길로 가면 불안해합니다. 한 가지 정답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 길로만 가려 합니다. 우린 서로 다 다른데 말이죠. 정답을 찾기보다 소신껏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더 좋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속의 8단어 자존, 본질, 고전,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정답을 찾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어느덧 기성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흔한 말이 되어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그 대가를 치르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삶의 현실만을 탓하는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짧은 책 속에서 긴 여운을 주는 책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